근데 우리 이번에 상반기에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미국 증시며 비트코인이며 상승하는 그림이 어땠죠? 이건 비트코인도 똑같아. 상승하는 그림이.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이 디커플링이죠. 같이 안 갑니다. 근데 상승했을 때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해. 자, 제니 옐런, 미국, 중국 디커플링은 양국 모두에게 재앙, 세계도 불안정하다. 제니 옐런 누님이 가서 좋은 얘기를, 좀 살이 좀 찌신 것 같아. 제니 옐런 누님이. 좀 후덕하게. 원래 그 조금 옛날 사진을 봐서 그런가? 무튼, 제니 옐런 누님이 가서 좋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는 전 세계한테 피해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하게 지내야 된다. 디커플링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쓱 합니다. 요거 당연히 우리 2018년대 트럼프 때도 중국과의 관세 전쟁 때문에 어떻게 했죠? 표심을 많이 잃었죠. 이런 식으로 쭉 넉살 당연히 좋아야겠죠. 바이든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잘합니다. 능구렁이에요. 그래서 막 바이든에 대해서 막 뭐 연세도 많고 막 능력도 없고 뭐 부통령이 뭐 다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능구렁이라는 거. 자, 다시 커진 긴축 우려. 미국 소비자 물가 주목. 이번 주는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 주 좀 중요한 지표를 한번 찝어드리면 이따가 일정 때 더 자세하게. 금리 인상이 왜 우리에게 좋은 건가요? 금리 인상이 왜 우리에게 좋은 건가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대답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마트에 갔어. 맨날 장을 보고 이제 퇴근하고 이제 마트 가서 장을 보는데 계란 한 판에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4,300원, 4,500원 그랬던 계란 한 판 가격이 2,500원, 3,000원에 준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7월 10일 중국 6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국 5월 도매 재고 6월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 요렇게 중국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7월 12일 날 제일 중요한 건 미국 6월 CPI 6월 CPI가 발표된다. 그리고 6월 실업률 한국 거. 그래서 일단은 7월 12일이 가장 중요하고 요게 이제 월가 예상치가 3.1 정도 나왔을 겁니다. 이따가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13일날 금통위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요거. 그래서 아마도 코인이슈 개인적인 생각은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한국도 아마도 지금 뭐 부동산이라든가 PF나 뭐 새마을금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이렇게 하기엔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한 차례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국 6월 수출입 동향이랑 6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발표가 되고 중국 6월 신규 주택 가격,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자 7월 13일 날 7월 13일 날 벌써 미국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빠르죠. 벌써 미국 이거 2분기 실적 발표야. 이러면서 그냥 한 달 실적 발표 쭉 가면은 금방 이젠 3분기 또 실적 발표한다 그래. 겨울 돼가지고. 가을 되고 겨울 되고. 시간이 너무 빨라. 1년에 실적 발표 4번 보면은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리죠. 자, 뉴욕 증시 미국 6월 고용지표 둔화의 하락.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 ADP 그 민간 고용 지표가 월가 예상치보다 거의 2배, 50만 건에 가까운 지표가 나오면서 코인이슈가 요거 비농업 고용 지표 요것도 높게 나올 거다. 좋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월가 예상치보다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봤더니 코인이슈도 요거를 주말 내내 왜 낮게 나왔을까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도 해답을 못 찾았어요. 진짜 이런 적은 거의 드문데 해답을 못 찾았어. 그래서 하나 그냥 해답을 찾자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이제 6월달, 7월달, 여름쯤에 항상 6월달께 좀 잘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여름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썸머 막 시작되면서 서비스업이라던가 이제 모집하는 것들도 좀 늘어나고 고용 시장이 조금 좋기 때문에 아마도 ADP 민간 그 고용 지표가 그게 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지 않았냐.
그래도 비농업 고용지표 요게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니까 그나마 더 현실적이고 더 정확하고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 나온 걸 좀 상세하게 봤더니 소매 유통 그리고 뭐 레저 뭐 접객업 서비스 쪽 이쪽이랑 또 고용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둔화가 나왔습니다. 둔화가 나왔다는 건 미국의 고용 시장도 살짝 이제 균열이 있구나. 항상 좋지만은 않구나. 살짝 이제 둔화가 보였다는 거. 그래서 그게 좀 의미 있는 지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업률은 이번에 3.7에서 3.6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한 0.1 정도 떨어졌고, 뭐 의미가 크게 없죠. 3.6, 3.7, 뭐 3.4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또 올랐습니다. 또 올랐어. 월가 예상치가 4.2였는데 4.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달 한 달 전이 4.3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랐다는 거죠. 월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고. 우리가 지금 임금 상승률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우리가 걱정하는 진짜 스티키한 물가, 빠지지도 않네, 너무 지독하네, 이런 물가들 안에 렌트비라던가 임금 상승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떨어져 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뭐 원유라던가 뭐 이런 것들 말고 임금 상승률, 뭐 렌트비 이런 것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떨어지질 않아. 계속 그냥 거기서 거기 조금 오르던가.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좋지 않은 지표가 발표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 우크라이나 무차별 살상 무기에 집속탄 보낸다. 바이든 어려운 결정.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강철비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막 여러 개를 막 이렇게 공격하는 뭐 그런 살상 무기라고 합니다. 집속탄. 그래서 이거를 또 우크라이나에게 보냈는데 조금 다른 이제 국가들이 좀 인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아니면 러시아나 이렇게 전쟁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 그러면 노발대발합니다. 살상 무기인데 그거 쓰냐고. 근데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죠. 지원을 해주면서 이거 방어용이다. 그런 식으로 쑥 얘기했더니 이제 뭐 나토도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발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쭉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우리 시장에는 뭐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 근원 CPI 5.0% 아래면 7월이 마지막 인상. 그래서 이번에 미국 헤드라인 CPI는 다들 낮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6월달. 근데 이제 근원 CPI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게 가장 관건이겠죠. 어떻게 얼마나 떨어질지. 그래서 근원 CPI까지 7월 12일 날 중요하다는 거. 자, 주간 환율 전망 1300원 공방전 미국 CPI 주목. 지금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달러가 강세였다가 또 하락했다가 강세였다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자, 코스피도 쭉 빠지고 있죠. 이번 연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코스피 언제 빠져? 삼성 가자, 또 7만전자 가자, 빚내서 투자하고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코스피 위험성에 대해서. 자, 전문가 10명 만장일치로 하는 7월까지 기준금리 4연속 동결할 듯. 그래서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7월 13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날짜 한번 봐야겠다. 목요일날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뭔 얘기가 나올 건데 모르겠어요. 아마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이번에 한번 올리지 않을까. 근데 또 새마을금 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이것저것 좀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도 목요일날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7월 12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21시 30분.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측이 3.1%입니다.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몇 프로 정도 예상하시나요? 우리 수요일 날 방송할 때 이거 발표되네.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요거 몇 프로 생각하시나요? 월가 예상치도 코인이슈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 낮게 나왔죠. 몇 프로? 3.1이면은 너무 낮지 않나? 아무리 기저효과 해도. 작년 6월달이 9.1%가 나왔죠. 3.5. 3.5. 아마 헤드라인은 3% 초반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3.23? 1까지는 너무 좋고 한 3.23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3.6도 있네. 3.5, 3.6. 재미로 맞추는 거니까. 어차피 헤드라인 CPI 요거는 낮게 나오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우리 뭐 단타나 롱숏 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9시 반에 딱 발표가 되면 낮게 나왔다. 그럼 많이 오를 거예요. 단기적으로. 근데 근원 CPI가 딱 발표됐는데 많이 안 빠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빠질 겁니다. 빠질 거예요. 근데 근원 CPI도 잘 나왔다. 그럼 당분간은 살짝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그거 보시면 된다는 거. 근데 크게 예측을 빗나가는 그런 결과는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인이슈도 한 3% 초반대 그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자, 그리고 7월 13일 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요거 발표되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소매 판매 요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CPI 26일 신규 주택 27일 대망의 연준 금리 결정. 요거 우리 25bp 금리 인상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 말씀을 드렸던 거. 자, 27일 날 GDP까지 발표가 되고 근원개인 소비 지출 7월 말일 대망의 이것까지 발표되면 8월 달로 넘어갑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여름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주 좀 중요한 지표들을 한번 찝어 드릴게요. 연준 의원들이 이번 주에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발표를 할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가능성이 높을까? 시장에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근에 그 지표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 의원들도 금리 인상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할 가능성이 또 있냐면 이번에 은행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 최근에 배웠던 대형은행 자본요건 20% 상향하는 거 그거 관련해서 은행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은행들 자본요건 뭐 20% 상향한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 시장의 유동성들이 일시적으로 다시 한번 또 메마를 수 있다는 거. 자, 그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하반기라던가 뭐 내년 상반기 이제 이번 연도 한 6개월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라면 어떨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막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앞으로 한 차례 정도 좀 의미가 있을 만한 달러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달러 강세 가능성. 근데 그 달러 강세 가능성이 미국을 필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뭐 영국이 될지 뭐 홍콩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신흥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달러 강세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딥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뒤에 야 달러 강세가 다시 뭐 돌아왔다 뭐 돌아온 달러 강세 이런 기사들 보시면 아 코인이슈 요놈이 말했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뭐 주식시장이라던가 비트코인 시장이나 이제 뭐 상승장 관련해서 좀 의심들을 많이들 하실 거고 이렇게 걱정들도 많이 할 거고 생각들을 많이 할 건데 보통 우리가 상승장 초입이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냐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올해 뭐 몸담거나 뭐 여의도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통 기술주가 이제 상승을 해. 그렇게 되면은 현재 가치주들 상승이 나오고
골고루 상승이 나옵니다. 골고루. 근데 우리 이번에 상반기에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미국 증시며 비트코인이며 상승하는 그림이 어땠죠? 이건 비트코인도 똑같아. 상승하는 그림이.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이 디커플링이죠. 같이 안 갑니다. 근데 상승했을 때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해. 자, 우리 상반기에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이런 애들, 특정주들, 기술주들, S&P 500의 시가총액 탑 10 안에 들어있는 이런 상위권 기업들, 탑 7부터 넷플릭스 뭐 이런 애들, 얘네들만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횡보 아니면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자, 우리 비트코인 시장 상반기에 누구만 상승했죠? 누구만 상승했나요? 코인이슈가 작년부터 비트코인만 사세요. 알트코인 사시면 안 됩니다. 1년 전부터 말씀을 그렇게 드렸었죠. 비트, 이더까지 같이. 비트 이더만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리플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각종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몇몇 개의 알트들은 상승이 나왔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추세 상승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트와 이더, 나머지 몇몇 개 알트들. 근데 엄밀히 따지면 비트와 이더만 움직였다.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 그 일부 몇 개 상승한 애들과 비트코인 시장도 일부 몇 개만 상승을 하는 비슷한 그림, 똑같은 그림.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추세 상승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라든가 투자자들이나 뭐 분석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불안하다. 완벽한 상승장이 아닌 것 같다.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 이제 하반기 뭐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미 다 그림을 지금 그려놓고 계실 겁니다.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중요한 지표들 뭐 연준 위원들 얘기도 있고 7월 10일 미국 CPI 발표 요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13일부터 미국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가 있고 뭐 요거는 뭐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고용 지표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